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인력난, 저출산 이런 문제로 해서 사회 곳곳에서 인력 부족 현상이 뚜렷하고, 그래서 대체 수단으로서 외국 인력을 고용하고 있고요. 이 외국 인력 고용은 현재뿐만 아니고 뭐 과거에도 있었지만은 특히 최근 들어서 더 사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외국인 고용과 관련되는 기초적으로 관련 비자 업무, 그리고 이 고용주 입장에서 알아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자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자의 개념을 비롯해서 이 총론 파트로 하고요. 총론 파트, 각 개별 비자에 대해서 강론으로 나누고, 그리고 고용주 입장에서 한 번 더 특별히 주의할 내용들은 뭐가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비자, 비자에 대해서 아는 분도 있지만, 도대체 비자가 뭐냐, 이제 아예 모르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자란 무엇이고, 비자를 발급받는 일반적인 절차는 뭐가 있고, 사증 발급 인증서, 이건 뭐냐, 도대체 이게, 이런 부분. 체류 기간, 연장, 변경, 입국, 출국 절차, 외국인 준수사항, 출국 사범, 사범은 도대체 뭐냐? 지금 이게 뭐가 뭔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실제로. 그리고 사범심사, 영사인증, 아포스티오, 이게 어느 나라 말인지. 근데 이런 부분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제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등록 절차, 등록을 왜 해야 되는 거며, 누가 하는 거며, 이거 안 했을 때는 어떤 제재가 가해지는지, 그런 벌칙,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요 파트는 비자에 대한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 그 중에서도 요 정도는 알아둬야 될 거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12강부터는 실무적으로 이 비자는 마치 피라미드와 같습니다. 모든 외국인의 국내 활동은 비자가 있어야 되고, 비자의 체류 자격의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자의 체계에 대해서 한번 총괄적으로 한번 보고, 강론적으로 어학연수, 유학 또는 구직, 단기 취업, 장기 취업, 장기 중에서도 전문 직종 또는 비전문 직종, 최근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 계절 근로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 지방 제조업이라든지 농어촌 사회 분야에서 지금 30만 명 이상이 활동하고 있는 이 비전문 고용 허가제, 이런 부분은 다 이제 강론적인 건데요. 물론 이 외에도 비자는 많이 있지만은 우선 시사적으로 문제되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자의 안에서는 준비할 서류, 근로자 입장에서 뭘 주의해야 되고, 또 고용주 입장에서 어떤 조건을 갖추고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은 또 별도로 고용주 입장에서 특별히 좀 더 알아둬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지 별도 시간을 나눠서 이런 부분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강의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자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에 입국하는 몇 가지 사례들을 먼저 살펴보고, 입국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입국 요건, 그리고 도대체 비자란 무엇인지,
그 비자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비자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하겠지만은 비자의 종류에 따라서 입국 요건도 다르고 각각의 특성이 있습니다. 뭐 같은 거의 비슷한 말이지만은 이 체류 자격이라는 또 표현이 있습니다. 그 비자와 비자와 같은 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출입국 법에서는 용어에서는 구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별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서 비자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외국인이 우리 한국에 많이 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오기 때문에 공항에 가보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태국에서 관광으로 한국에 입국하려는 분들이 있고 또 뭐 어떤 다른 목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결혼을 위해서 한국에 이민을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결혼 후에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외국에서의 근로자를 초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서울에서 태국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있는데 태국 식당의 어떤 맛이나 경영을 위해서 태국 요리사를 초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중국 요리사, 브라질 요리사, 인도 요리사 정말 다양한데요. 그런 목적으로 고용을 목적으로 초청하는 경우가 있고 한국에서 유학을 하기 위해서 입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입국한 이후에 이제 한국에서의 생활은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있는 회사들이 뭐 또 한국에 사무소를 설치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입국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기에 예시한 사례들 외에도 다양한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어떠한 비자를 받아야 될 것인지 거기에 필요한 서류들은 무엇인지 각각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단 한 가지를 뽑으라고 하면은 비자를 받고 입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비자라는 것이 뭔지 가장 먼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자는 입국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발급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 비자의 종류는 무엇이고 관련되는 국내에서의 절차는 무엇이 있는지 계속 반복함으로써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출입국 관계 법령에서는 비자를 이 사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생활에서는 사증보다는 비자, 이 비자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사증과 비자라는 용어를 편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자와 관련해서는 기본 법률이 출입국 관리법에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이 있으면은 시행령이 있고 시행 규칙이 있습니다. 한편 출입국 관리법은 기본 법이고 그 외에도 각 개별 법에서 비자 또는 출입국 관리법에 대한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필요하다 하면은 출입국 관리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많이 체류하고 입국 출국을 하다 보니까 이와 관련되는 대법원 판례, 하급식 판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인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국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입국하는 출입국 항에서 여권과 입국 신고서를
출입국 관리 공무원에게 제출해서 입국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때 여권은 기본적으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려면은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만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출입국 관리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입국 허가 요건을 보면은 출입국 관리법에서는 5가지를 정하고 있는데 전부 다 중요합니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저촉이 되면은 공항에서 입국 거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여권과 비자가 유효할 것. 여권은 자기 나라 본국에서 발행한 여행 증명서, 국제적인 신분증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비자라는 것은 한국에 입국할 경우에 한국 정부에서 발급해주는 입국 허가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국에서 발행한 신분증과 방문하려는 국가, 한국에 입국할 목적이라고 하면은 한국 정부에서 발급한 비자가 있어야 되고, 기간이 지났다든지 또는 처음에는 효력이 있었지만은 일정 기간 지나서 어떠한 이유로 해서 효력이 상실됐을 경우에는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한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은 또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이 부분을 확인을 안 해서 공항에서 거부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전 여행 허가서가 유효할 것. 일반적으로 비자를 입국할 경우에 받는데 시대가 변하고 전산이 발달하고 또 국가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국가에 따라서는 사전 여행 허가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의무적으로 사전 여행 허가서를 받아서 입국해라 이렇게 지침이 변경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KETA 전자여행 허가증 제도가 있고 그래서 입국하기 전에 일정 국가에서는 반드시 사전 여행 허가서를 받아야만 합니다. KETA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국 목적에 따라 체류 자격이 맞아야 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할 때에는 다양한 목적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관광을 목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유학 또는 사업 또는 뭐 해외 회사에서 파견 오는 경우도 있고 또 공무상 목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그 밖에도 다양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하고 이 비자가 일치해야 합니다. 종종 입국을 한 과정에서 입국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런 설명을 해서 출입국 공무원이 의심스럽다 이렇게 판정을 해서 입국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처음 온다거나 해외 여행을 거의 해보지 않았다 하는 그런 분들이 입국할 경우에는 전혀 모른다. 그 사람이 모르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두고 안내를 해줘야 어떤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한편 한국에 입국하면은 체류 기간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 사람이야 계속 살겠지만은 외국인은 한국에 입국할 경우에 체류 목적에 따라서 단기간 체류할 수도 있고 장기간 체류할 수도 있는데요. 뭐 짧게는 한 일주일 정도 체류 목적으로 비자를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30일, 어떤 경우는 90일, 어떤 경우는 1년 그렇게 비자를 받을 수가 있고 국내에서 오래 살기 위해서 영주권을 받는다든지 하면은 계속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체류 기간 제한 없이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류 기간이 뭐냐에 따라서 하고 있고, 이러한 체류 기간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고, 이 법령이라는 것은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시행 규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입국 관리법에서는 입국 금지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법 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11조에서는 입국 금지 사유 또는 거부 사유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강제 퇴거 대상이라든지 출입국 사범심사라든지 이런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용어들은 앞으로 차츰 계속 말할 것이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서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입국 공무원은 외국인이 입국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2조 3항은 입국 심사 기준, 말씀드린 그것을 말합니다. 해외에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여권이 너덜너덜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직 여권을 만들어 본 적도 없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여권은, 자기 나라, 가령 우리 대한민국이다 하면은 자기 나라의 국제적인 신분증을 말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 만들고 있고, 각 나라에서 만드는 여권에는 표지에서 문양이 다르고, 안에 보면은, 안에서도 그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문양들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여권은, 과거에 이제 대한민국 여권인데요. 이제 구여권이라고도 하고, 이것은 현재 새로운 여권입니다. 여권은 여기 지금 보시면은, 색깔이 조금씩 다릅니다. 보시면은 일반 일반 여권이고, 여기는 두 번째는 지금 관용 여권, 공무원들 관용 여권이고, 지금 요 빨간 것은 외교관 여권을 말하고 있죠. 저같이 일반 사람들의 여권은, 일반 여권을 사용하고 있고, 가끔 여권을 표지라든지 문양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점차 업그레이드를 해서 국제적 위상에 맞게 내부도 멋있는 문양으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여권을 보셨고요. 지금 참고로 다른 나라 여권을 보겠습니다. 한국에 입국하는 나라가 워낙 많기 때문에 모든 나라 여권이 다 다릅니다. 샘플로 몇 개 보겠습니다. 스웨덴 여권,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폴란드, 체코 쪽 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여권, 호주, 캐나다, 미국,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여기 중국 여권도 있죠. 북한 여권도 있네요. 이 하나하나가 이 안에 보면은, 만하고 이 표지에 보면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문양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편 이제 여권을 위조하지 못하도록 나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비자의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비자는 우리 일상에서는 이 사증이란 말보다는 비자라는 말을 편하게 쓰고 있고, 출입국 관리법에서는 이 사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자와 사증은 같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가장 실무적으로 많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비자를 받아서 공항에 입국할 경우에 자동적으로 입국을 하느냐, 비자가 있는데 왜 거부하느냐, 이런 문제가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도 나오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은 제주도에 단체 관광으로 왔는데 공항에서 전부 거부돼서 본국으로 돌아갔다든지,
양양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전부 공항에서 거부돼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건 외교적인 마찰이 생긴다든지 그런 뉴스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이미 사증, 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비자를 받고 출입국항, 공항이나 항만에서 입국 심사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자를 받고 들어왔는데 가령 인천공항에 왔는데 입국 심사들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출입국 공무원의 입국 심사를 받아서 의심의 여지가 없고 입국 목적이 분명하고 체류 기간 또는 돌아가는 자기 본국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을 때 통과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비자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재판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2014년의 사건인데 2018년에 다음과 같이 판결을 했습니다. 비자가 나왔다고 해도 이것은 대한민국에 당연히 입국을 할 수 있는 권리다. 뭐 입국이 이미 결정된 것이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비자가 나왔어도 이것은 1차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입국 심사할 때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비자가 곧 입국을 할 권리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 조건, 예비 심사, 비자는 예비 심사를 통과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입국 허가를 추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외국인은 사실상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입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비자가 있지만은 효력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비자를 받았는데 5개월 전에 이미 받았다 또는 1년 전에 받았다 하면은 그 효력 기간이 지나기 때문에 현재 입국할 수 없는 겁니다. 출입국 법에서는 유효 기간을 3개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자를 받을 때 절차가 있는데요. 비자는 다음에 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외국에서 바로 외국에 있는 제 공관에서 받아서 곧장 오는 경우가 있고 국내에서 1차적으로 비자 인증을 허가를 비자 인증이죠. 사증 인증을 받은 후에 정식으로 외국에서 비자 신청을 해서 들어오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쳤든 비자 발급을 확인을 해줍니다. 비자 허가가 나왔을 때 신청인은 비자 발급 확인서 발급 요청을 할 수도 있는데, 이 확인서에는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비자의 종류, 체류 자격, 체류 기간 등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사진이 필요합니다. 여권용 사진이라고도 하는데요. 보통 3.5 곱하기 4.5 이렇게 해서 사진이 나와 있고, 본인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국적, 여권 번호, 여권 만료, 신청인에 대한 기본 사항이 있고, 이 사람에 대한 비자 신청을 해서 허가를 해줄 경우에 어떤 내용이냐에 대한 내용이 비자 발급 확인서에 나오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비자 번호가 있습니다. 비자 일련 번호 나오네요. 일련 번호가 있고, 체류 자격이 있습니다. 관광 목적의 비자냐, 유학 목적이냐, 또는 사업 목적이냐, 투자 목적이냐, 결혼 이민 목적이냐, 그 목적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체류 자격 나오죠. 가령 결혼 이민 비자다 하면은 F6 비자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한편 체류 기간이 있습니다. 단기간은 90일, 장기간은 91일 이상 이렇게 하고 있는 체류 기간이 있고요. 또 이제 사증 종류, 비자의 종류를 말합니다. 단수냐, 복수냐 이런 부분이 있고, 발급일자가 언제냐, 발급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자 유효 기간, 방금 말씀드렸는데 발급하고 1년 뒤에 입국한다 하면은 이미 효력이 상실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발급 기관이 어디냐, 한국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발급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태국 사람이 뭐 미국에서 받아서 한국에 입국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 국민이 외국으로 출국할 때도 같은 원리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비자의 종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비자의 종류는 크게 단수 비자와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 비자로 구별이 됩니다. 1회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단수는. 복수는 뭐 2회 이상 출입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비자 발급 권한이 누구냐에 대해서 얘기들이 종종 있는데, 원칙은 법무부 장관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외교부 장관이 가지고 있었던 적도 있었는데, 현재는 법무부 장관이 하고 있고, 외교부의 위임해서 제외 공간에서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뭐 단수 비자는 3개월, 발급일로부터 90일을 말합니다. 그렇게 돼 있고, 복수 비자에 대해서는 비자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복수 비자는 2회 이상 입국할 수가 있고, A에서 H까지 비자 종류가 나뉩니다. 다음에 요 세부적인 부분은 앞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체류 자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체류 자격이란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갖추어야 할 일정한 자격을 말합니다. 사실 뭐 비자에는 체류 자격이 무엇이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체류 자격의 종류는 A에서 뭐 H까지 해서 종류가 다양하고, 여기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다양하다. 우선은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이 부분은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출입국법에서는 외국인 체류 자격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일반 체류 자격과 영주 자격. 출입국법 제10조에서 하고 있는데요. 입국할 때는 뭐 항구를 통해서 오기도 하고, 비행기를 타고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영주 자격은 한국에서 체류 기간이 없는 것을 말하고, 일반 체류 자격은 체류 기간이 있는 것을 말하는데, 여행이라든지 유학, 사업, 투자, 뭐 결혼, 이민, 뭐 정말 다양한 목적으로 비자가 종류가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무를 할 경우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됩니다. 사업 목적으로 오는 사람이 준비가 미흡하면은 입국 거부될 수가 있고, 결혼, 이민 목적으로 오는 사람이 결혼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하면은 거부되는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